올라도 내려도 안심할 수 없는 아침입니다. 지금은 양시장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게 보겠습니다. 이 넓은 관점에서 시장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이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규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요즘에 어딜 가도 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단계 급락이 나오고요. 그 반대 진영에서는 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게 이 비트코인의 최근의 시세 움직임하고요. 급락의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그 비트코인이 상당히 좀 이제 6천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5천만 원대까지 이제 빠졌는데 빠질 때 보면은 앨런이 비트코인 가치가 없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투기적인 자본이다. 뭐 이렇게 머스크는 그동안에 비트코인 사라 이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뭐 비싸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앨런이 얘기한 게 다 맞아요. 투기적이고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어요. 결국엔 투기적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또는 10분의 1 토막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그런 이제 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투기성이라는 건 한 번에 또 사라지지는 않는 거라서 뭐 어느 정도 좀 하방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페이팔이라든가 그쵸. 또 테슬라도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뭐 결제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다날이 또 네, 맞아요. 한다고 그랬으니까 갑자기 이제 하나씩 두씩 비트코인 쓰는 데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실제 이제 가치가 또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방 지지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하고 있어서 요번에 이제 급락한 부분이 추세적 하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좀 이제 변동성은 동반하면서 박스권 정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바로 또 CBDC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이 디지털 화폐가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가상화폐는 비난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추진을 하겠다. 이 속내는 또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옐런이 이제 비트코인을 비난하기 바로 전날에 네. 디지털 달러라고 언급했어요.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디지털 달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디지털 달러와 지금의 암호화폐와의 어떤 차별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는 지금 어서 결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자기가 얘기한 디지털 달러는 지금의 이제 종이 달러를 그걸 디지털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은행에서 우리 다 입출금 하고 있고 페이 다 사용하는데 디지털 달러가 뭐 따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데 전자 지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페이랑 다른 게 뭐냐면 내 지갑에서 돈 꺼내듯이 결제를 하면 그 지갑에서 바로 돈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 기술의 기반은 블록체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결제가 가능한 현금이다. 현금과 똑같다라는 부분에서 일반 암호화폐하고 좀 다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앨런이 비트코인을 이제 비난하는 기반에는 뭐냐면은 실제 거래가 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이제 두 개 다 있을 경우에 네. 지금 달러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 선물 시장이라는 게 디지털 달러도 어차피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디지털 달러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럼 네. 달러 선물 시장 외에 그 선물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달러 자체를 팔고 사고 이거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는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냐면은 비트코인 사면서 달러로 해지하고 뭐 달러 사면서 비트코인 해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또 전자지갑이 또 어찌 보면은 거의 같은 이제 기술 기반이라면 통합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이제 같이 통합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사라질까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질 일종의 그냥 가상 공간에서의 하나의 가상 화폐로 끝날 것인가 나중에는 뭔가 좀
그게 아니라 좀 내실이 있어지는 화폐로 변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거 보면서 뭔가 좀 패권 다툼 이런 네.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기축통화가 아직은 달러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일본에서도 한번 했다가 이렇게 깨갱한 그런 경험이 예.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 가상화폐를 상당히 좀 역점을 두고 사업을 많이 펼쳐나가는데 이런 큰 배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는 결국에 이야기하는 게 새로운 이런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국내에서 증시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이즈가 좀 작아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의견은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또 움직여요. 뭐 한네트가 보니까 지금 오늘도 8% 오르고 있고 로지시스가 23% 오르고 있고 뭐 KCT 4%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뭐 키오스크라든가 뭐 또 이제 뭐 이제 디지털 이제 결제 관련주들이 이제 같이 좀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그 실질 수혜 종목을 가늠하기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표면에 드러난 것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아무래도 뭐 큰 업체들 뭐 삼성 SDS라든가 뭐 LG CNS라든가 이런 쪽들이 참여를 할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고 또 어차피 클라우드는 필요할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업체들이 좀 수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는 좀 테마성으로 보입니다. 예. 보안 쪽은 어떻게 보세요? 보안 쪽은 꼭 이쪽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가 들어가면은 보안은 늘 따라 붙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이제 확산이 된다면 같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움직이더라도 여전히 테마로 봐야 돼서 여전히 이쪽엔 저는 그냥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뭔가 윤곽이 잡히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또 해외 쪽에서 이슈가 된 부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후반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나아졌는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친시장적이었다라고 평가를 좀 하던데요. 간밤에 나왔던 발언의 의미 찾아보자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파월의 어떤 발언에 대해 가지고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기대는 없었어요. 뭐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요 정도 해준 것만으로도 시장은 뭐 그냥 다행이다.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이제 우려감을 제거했다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미국의 이제 그 10년물이 보게 되면은 어제 잠깐 좀 차트 좀 볼까요? 10년물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는 살짝 빠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추세적인 부분은 살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14.5나 15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1.45%나 1.5%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예, 금리로 따지면 네.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더라도 지금 일단 시장은 뭐 파월이 저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약간 요 정도 금리 수준에 적응을 할 거예요, 시장은. 예, 그러면서 시장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이제 3월 FOMC에서 어떻게 과연 바라보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또 이제 아마 관심을 가질 거라서 3월 FOMC는 요번에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한 하나 이벤트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추가적인 어떤 그 채권 매입이라든가 또 이제 뭐 심지어는 뭐 YCC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제기가 되면은 시장은 굉장히 그걸 호재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반등할 때는 오히려 이번에 빠졌던 기술주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쪽에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외 주변에 있는 변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노란 신호등 구간에 맞아요. 진입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종목을 좀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종목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은 기술주들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기술주들, 성장주들 위주로 전기차 많이 빠져 있죠. 네. 그런 쪽에 좀 골라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